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의회가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던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 현장.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관련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시의회가 두 차례나 제지했던 조례안이어서 민감한 지적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건 조금 의회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시정을 하신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광양시는 그동안 시의회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기금 출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이후 재심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사무국도 따로 만들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부족이 해소돼야 한다며 한 해 3억 원가량의 민간 기부금을 유치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부모 조기 발굴하는 문제, 또 아파트 공동 육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결국 찬반 투표까지 거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재단의 설립 여부를 판가름할 본회의 일정은 오는 20일. 하지만 시의회 내에 기존의 복지재단이나 시의 관할 부서와 기능 중복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여전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기적의 목소리로 불리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폴포츠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내한 공연을 가집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 개막한 2016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메인 공연으로 오늘 저녁 7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폴포츠와 소프라노 이승은, 권미나가 출연해 그리운 금강산,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폴포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페라 가수라는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 영국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즌 첫 우승을 하며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테너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순천 경량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향후 5년 동안 순천 해룡산단 내 마그네슘 생산 가공설비 증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해룡산단 내 6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노트북, 외장재 등에 사용되는 마그네슘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포스코는 전남도 순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연산 3,500톤 규모의 경량 소재 마그네슘 생산 가공 설비 증설에 들어갑니다. 포스코는 폭 600mm, 2000mm에 이어 1700mm 이상 자동차용 마그네슘 광폭 판재가 본격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재 공급 능력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용으로 광폭 설비에 대한 상업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자동차 경량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순천시도 이번 성공적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9대 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경량 소재 산업의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은 명실공히 광양망권의 허브 도시로서 물류와 가공 조립 산업 등 우리 순천이 그런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량 소재 클러스터 구축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포스코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될 산자부의 마그네슘 기술 연구개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세계 철강 산업의 침체 속에서 포스코의 경량 소재 사업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순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할 정책 아이디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양육 환경 조성에 관한 전국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좋은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금상 200만 원 등 포상은 물론 정책 방향에 접목하고 적극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정돼 있지만 분양률이나 기업 입주는 하위권입니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입주 혜택이 적기 때문인데요. 각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비 532억 원이 투입돼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진산단입니다. 환경 전문 산단으로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금은 일반 산단으로 전환해 입주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등이 입주해 전체 65만 제곱미터 가운데 11.2%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와 민간인에게 투자 유치 포상금, 기업 유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걸고 투자 유치를 하고 있어요. 현재 분양 중인 전남의 산업단지는 12곳에 2억 5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산단 지정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지만 분양률은 평균 30% 선. 영광 대마 산단을 제외하고는 분양률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약화로 인센티브는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목포 대양산단과 나주 혁신산단 등 4곳이 최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분양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대신할 세제 혜택 또는 분양가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걸 컨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약 대양산단의 반 정도는 이런 구상으로 가지고 가보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전남 지역 산단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논의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축협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김모 씨가 고흥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 신강식 조합장도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축협은 신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가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강식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8월부터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광주 수영대회와 관련해 정부 보증을 요구하는 건 역시 예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건데 결국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코넬 사무총장은 대회 시설 계획에는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개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need to be sure that the government, not the government of Gwangju, the government of Korea, the Minister of Sport of Korea are going to support the championships. 여기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초 내년에 대회를 열 예정이었던 멕시코 과달라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갑자기 개최를 포기했던 안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늘어난 개최 비용이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2012년 유치 신청 때와 비교하면 대회 개최 비용은 1935억 원으로 3배 이상, 그중에서도 특히 국비 부담액은 55억 원에서 606억 원으로 11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내년 예산 74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9억 원 뿐입니다. 광주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산 국회를 겨냥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 국제수영연맹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고두고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역 산림 병해충을 미리 예찰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단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25명으로 방재단을 구성한 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과 고사목을 제거하고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 진화용 헬기로 산림 병해충 예방을 위한 항공 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내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하고 발견 시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전이 국립소록도병원의 전력 설비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전은 어제 전라남도 국립소록도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록도 입구에서 병원까지 1km 구간에 있는 전력 설비를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또 내년 초까지 소록도에 있는 가로등 150개와 병원 전등 8천여 개를 고효율 조명 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지방세 체납 총액이 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체납액은 개인이 163억 원과 법인 145억 원 등 모두 308억 원이었으며 체납 사유는 부도나 폐업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여수는 여서동의 부동산 임대업체의 법인세 4,5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34억 원이 나타났습니다.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안개가 자욱한데요. 현재 충남 공주의 가시거리가 10m까지 짧아져 있고요. 완주와 함안 40m 등 100m 가량에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도 꼭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만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와 조차가 올해 최대 수준까지 상승하겠고요. 밀물때 평소보다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고립되기 쉬우니까요. 모레까지는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1.3도, 대전 13.1도, 전주 13.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광주 23도,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